이런 임시주주 중에는 소집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 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상법이죠, 다. 네.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이런 특수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이 조문을 해석하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무 범위 내에서만 하고 다만 가처분 명령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는 그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 명령의 범위 내에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는 결국 임시이사, 일시이사랑 그 구분하면 되죠. 네. 일시이사,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그 단어 자체에 이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사랑 또 꼭 같다고 나옵니다. 이따 판례 볼 거예요. 근데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상무 범위 내에서 대행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직무대행자랑 그 일시이사, 임시이사와는 다르다. 일시이사와 임시이사는 이사와 똑같다. 얘는 이사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의 상무 범위만 간신히 하는 거고 그 이상을 넘는 거는 이런 명령, 법원의 허가에 어떤 다른 정함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등기사유로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수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맞는 내용인데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5번이랑 같이 볼게요. 특별 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쵸. 특별 이해관계인은 그쵸. 자기가 이해관계 관련된 거에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죠. 네. 행사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 없는 대리인을 통하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뒷부분이 틀렸죠. 항상. 예.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의결권 행사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 규정의 의미가 없죠. 결국은 이 특별 이해관계인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다 의결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지금 이 368조 조문을 5번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쵸? 예, 주주가 못 가는 경우에 대리인 통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총장에 못 가게 되면. 예, 이건 조문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총회 결의에 대해서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죠. 예, 이건 별도의 조문이에요. 별도의 조문인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섞어놨죠. 예,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이렇게 하면은 이해관계 없는 대리인을 통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네, 지금 이게 이거 오묘하게 섞어놨는데 이건 오묘하게 섞을 부분이 아니죠. 네. 서로 그냥 개별적인 내용이고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할 수 없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조문이 있는 의미가 없죠. 당연히 다 대리인 통해서 다 의결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이 그냥 개별적인 조문 서로 연관이 없는 개별 독립적인 조문인데 이거를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멋대로 섞어가지고 문제 만든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네. 그렇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번은 맞는 건데 자 이게 4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네, 이제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수는 여기 지금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368조 사망이죠. 이거에 대한 게 여기 지금 나와요. 그래서 371조로 가면은 이제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1항, 2항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조문들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2항으로 가면 이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론이 다르죠.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1항으로 갈 건지 2항으로 갈 건지 이렇게 조문을 다 정해놨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가지고 368조 3항 방금 한 거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 이해관계인의 이 주식의 수는 여기 지금 그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하는 거예요. 예, 이거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항에 해당했으면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을 텐데 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이제 2항에 해당되죠. 여기 368조 3항에 따라 요거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이것들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 371조 1항과 2항과 그 다음 368조 3항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조항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1항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하는 거고 산입하지만 여기에는 산입이 되는데 다만 이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조문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 어렵죠 많이. 예. 다만 이게 쉬운 지문이었다고 생각해요.
특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당연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능하죠. 네. 자기한테 뭐 무슨 공사 끌어오는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 당사자는 그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되죠. 네. 그거가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그거를 가부를 가리는 건데 거기에 당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 이사가 감사를 견임할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거는 이 조문을 모르더라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68조 2항과 3항의 조문을 이거를 그냥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제자가 그냥 막 섞어서 내는 거다. 네. 이런 거였다. 다만 이 4번 이거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네. 45번 옳은 거. 오랜만에 옳은 거 나온 것 같은데. 네. 상법 520조 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에도 이제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은 없는 회사로 치고 일 안 하는 그냥 유령 회사인 걸로 간주하고 저 해산 등기 직권을 하겠다 그거죠. 그런 거 공고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을 해산 등기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네. 522조의 2 휴면회사의 회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5년을 경과한 이렇게 해서 이 조문 내용 그대로 1번에다 갖다 박아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안 하면 그 신고기한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 네,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지금 상법이고 이거는 지금 그 상업등기법이에요. 네, 상업등기법의 73조에 보면은 휴면회사 해산 등기 해가지고 요런 상법 522조의 1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상법과 상업등기법의 콜라보가 되는 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당연히 뭐 이거 휴면해산 이거는 뭐 등기관이 직권을 해야죠. 네, 회사가 지금 휴면 유령회사로 있는데 뭐 여기에 대표자가 와서 등기를 신청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신청이 안 되니까 직권을 하는 것 뿐이죠. 별건 없습니다. 1번이 맞는 거고 정관에 기재된 해산 사유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등기 사항이죠. 네, 이 해산 사유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관에 이거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명 회사의 설립 등기를 보면 존립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관 또는 사유 이렇게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마찬가지 다 조문이 다 다를 뿐 다 규정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존립기간 똑같이 다 있죠. 그 다음 유한회사 뭐 한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 다 돼 있죠. 등기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네. 그 다음에 3번 해산 판결과 달리 해산 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만 요런 것들이 객관식에서 저기 하죠. 검사의 신청 법원의 직권 다 맞는데 여기에 요 만이 들어가가지고 요거 검사의 신청 법원의 신청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여기 176조 보면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직권 이건 법원 직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사, 이해관계인 다 가능하다.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해관계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이러면 만이 들어가서 틀렸죠. 은는 도만 보조사죠. 국어에서 요게 들어가서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틀렸다. 한정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 이해관계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틀렸고 이런 거는 조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 조문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이제 흐름과 느낌을 이렇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많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자꾸 눈에 익히고 자꾸 법조문을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긴 좀 힘들죠. 일시이사는 법정 청산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것도. 일시이사는 아까 임시이사, 일시이사는 단어 자체에 이사가 들어가죠. 이사랑 똑같은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청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사는 청산인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이사도 법정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86조 결혼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럴 때는 법원이 이런 회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들이 다 멀쩡하게 유지를 하고 굴러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사가 없으면은 이런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렇게 일시이사를 선임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본점 소재지를 이렇게 하고 어떤 성년 후견인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의 문제가 생기거나 법인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특별 대리인, 뭐 직무대행자, 임시 뭐 일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임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죠. 뭐 실종이 되었다.